예,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5월 해당 사건 공판에서 등장한 녹취록이 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또 의혹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도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진 작가님, 유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녹취록 보도 5월에 있었던 공판에서 네. 공개된 건데 이 네. 보도는 꽤 이후에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게 공판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요. 예.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할 때 핵심적인 증인들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증인 신문 또 이제 반대 신문 이런 게 좀 마칠 때까지 좀 지켜보다가 이제 지지난주로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예. 이제 공판에서 나온 새로운 사실들을 한 가지씩 보도하려고 예.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국정감사 전에 보도하기 위해서 예. 한 달 정도 이제 시간을 역산해 보니까 아하. 한 9월 첫째 주부터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녹취록이 공개된 공판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건에서 어떤 인물들을 다룬 공판이었나요? 그러니까 녹취록을 저희가 공개한 게 3개 공개했는데 사실 저희가 공개한 건 또 아니고 공판에서 나온 거지만 네. 어떤 3개 보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2개는 5월 27일에 공판인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1차 작전의 주범이죠. 이제 이분이 이제 증인으로 나온 상황이었고요. 예. 이분에 대한 검사의 주신문이 끝나고 변호인 측의 이제 반대 신문에서 권오수 회장 측. 네, 변호인. 권오수 회장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서 이 2개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요. 예. 이제 하나는 이제 4월 22일 날 나온 건데 역시 같은 분 재판에서 왜 검사 신문에서 이제 검사가 이제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녹취록이 모두 3개입니다. 자, 예.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2010년 1월 12일 녹취록이에요. 네, 자, 이날은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가 공개한 계좌 내역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날인데 맞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이제 주가 조작 선수 이 씨가 주문했다고 밝힌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대선 때 계좌 내역을 김건희 여사의 계좌 내역을 쭉 공개를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도이치모터스 매수는 전부 김건희 여사가 한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맡아서 관리하던 이모 씨라는 사람이 한 것이다라고 예. 해명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첫날 그러니까 이 씨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맡아서 대신 거래했다고 기존에 윤석열 캠프가 주장하던 첫날이 바로 1월 12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녹취록을 보면 뭐 내용 보시면 이제 증권사 직원이 가격을 설명합니다. 어느 예. 주식의 가격을 쭉 설명하고 유튜브로는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까? 예. 예. 그 내용을 보시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 주문을 한 거죠. 예. 이 전 상황에서 아마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뭐 좀 사보겠다, 사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이 다시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가격이 이렇습니다라고 예. 보고를 한 다음에 사볼까요? 하니까 그러자라고 이제 김건희 여사 대답을 하는 내용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이제 거래할 때 대부분의 분들은 HTS로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화로 주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증권사 직원한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요 1월 12일의 거래는 뭐 1인 매매나 이런 게 아니고 예.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주문한 건데 예. 다만 그 거래 방식이 전화 주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대통령 후보 당시에 네. 이 윤석열 후보가 2021년 10월 15일 날 얘기한 건 네.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 출신 있는 사람한테 네. 예,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 괜찮을 것이다 해서 네. 1인 매매를 했다는 주장인 맞습니다.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말은 네. 근데 지금 이제 드러난 녹취록은 네. 이제 매매를 일임한 게 아니라 네.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래를 했거나 혹은 적어도 이날만큼. 이만큼은 네. 직접 네. 거래를 했거나 네. 또는 추가적인 보면 또 대리 매매를 했거나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정황이 네. 드러나서 네. 허위 진술일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예. 그 부분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네. 12일에 주문을 넣었다고 해서 그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2일, 예, 주가 그렇죠. 조작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예. 연관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1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제 5명을 구속하고 14명을 그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범죄가 뭐다라고 이제 쭉 정리를 해놓은 거죠. 이제 원님 재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네가 몇 월 며칠 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얼마에
얼마 매수 주문을 넣었는데 이거 사실은 고가 매수 아니야? 이거 허위 매수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만들어 놓은 게 공소장 범죄 일람표인데요. 예. 그 1월 12일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이루어진 거래 가운데 51건이 검사들이 만든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는 사실은 재판에서 다툴 일이지만 적어도 검사들은 1월 12일의 거래를 1월 12일 김건희 여사 계좌로 이루어진 거래를 범죄적 거래를 보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로 밝혀진 것은 그 거래를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이 씨가 한 게 아니고 예.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이름 매매를 하더라도 네. 이제 대통령실 해명은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네. 먼저 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네. 그래도 이름 매매를 하시는 분이 전화를 네. 통해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허락을 받았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1인 매매라는 용어를 일단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예. 1인 매매는 원래 그냥 좀 사인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가 그 계약이 아니에요. 1인 매매는 원래 자본시장법에 보면 자격을 갖춘 증권사 직원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름 받는 원래 거예요? 1인 매매라는 것의 정의가 예. 법적인 정의가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선수 이모 씨 간의 거래는 법적인 1인 매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통상적으로 증권사 고객이 직원과 1인 매매를 하면 예. 직원이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내 계좌를 당신한테 맡길 테니 알아서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줘라고 맡기는 거잖아요. 나중에 수익이 어떻게 발생했다. 그렇죠. 그럼 뭐 결과 보고를 정도를 하겠죠. 아하. 원래 1인 매매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증권사에서 인정할 수 있는 1인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예. 자, 증권사 입장에서는 VIP 고객인 김건희 여사가 예. 오늘부터 내가 아는 이 누구와 전화를 하면 주문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그렇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줘 버리면 나중에 이 주문이 잘못됐을 때 이 책임 소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권사에서는 받아준다고 말은 했지만 예. 전화가 왔을 때 김건희 여사한테 컨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이게 진정한 법적으로 진정성이 있는 1인 매매가 아니라 단지 사인 간의 약속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 그 대통령실은 엄정한 법적 처분이라고 네. 했나 하여튼 뉴스타파에 대해서 경고를 네. 하던데 네. 지금 13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3일 거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해명을 하는데 12일 거래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이 뉴스타파 측에 없습니다. 해명을 따로 했나요? 없습니다. 해명이 전혀 없고요.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예. 내용 1인 매매가 있었기에 대해서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네. 그 외에 따로 들으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예. 예. 없고. 13일 얘기는 아직 안 해서요. 네네네. 자, 2010년 1월 13일 녹취록도 공개가 됐는데 예. 예. 예,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날도 역시 이제 김건희 여사가 거래를 컨펌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게 뉴스타파 보도의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예. 이제 녹취록 내용이 예. 유튜브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네 이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증권사 직원에 전화하고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 아 전화 왔어요? 왔습니다.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하니까 그럼 증권사 직원이 그럼 어제처럼 천천히 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답변을 한 건데 네. 이 대화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1월 12일까지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을 했고요. 예. 1월 13일부터 이제 이모 씨가 전화 주문을 시작했거든요. 예. 그 1월 13일에 이제 이모 씨가 증권사 직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도이치모터스를 얼마에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 직원은 이걸 곧이곧대로 바로 살 수는 없고 예. 김건희 여사한테 컨펌을 받은 거죠. 근데 문제는 1월 13일부터의 거래는 이제 다 주가 조작 선수 이 씨의 거래인 거잖아요. 이것은 뭐 1월 10일 거래도 마찬가지지만 예. 어쨌든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안에 네. 뭐 시세 조종성 거래라고 불리는. 네. 근데 이제 이 거래도 기존에는 김건희 여사는 전혀 모르고 그 이모 씨가 알아서 거래를 한 것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것도 김건희 여사한테 컨펌을 받았다는 거죠. 이 그리고 거래를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캠프의 해명은 네. 주가 조작 사실 몰랐고 네. 그냥 일임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건데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은 드러나는 정황을 보면 네. 이상 거래가 반복됐는데 네. 이게 증권사가 반드시 이 거래가 어떤 거래고 네. 정황을 분명히 알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도 모를 예. 리가 없었다라는 추론까지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는 예. 말씀입니다. 예, 기자님, 맞습니다. 제가 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네. 그냥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던 신한증권의 PC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그냥 이 선수한테 알려주면 네. 뭐 증권회사 전화주문
이구자치구 할 것 없이 음. 본인 컴퓨터로 충분히 거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 주가 조작 했던 분 중에 한 분이랑 그 장모인 최은순 씨가 같은 컴퓨터에서 거래한 정황들도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굳이 전화 주문을 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쭉 재판에 가면서 느낀 게 이 저희가 선수라고 생각했던 이분이 사실은 이 주식 거래를 직접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HTS 거래 같은 걸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말이. 음. 그래서 이제 제3의 인물이 그럼 또 있다? 그거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HTS라고 예. 자꾸 그거 그냥 컴퓨터 켜갖고 거기서 로그인해갖고 아무나 하는 거래인 거잖아요. 그 그렇죠. 복잡한 건 보통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그 주식을 다 그렇게 하죠. 홈 트레이딩 시스템 뭐 이런 예, 건 핸드폰으로도 거죠? 하고요. 네네. 예. 근데 의외로 이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그걸 잘 못하는 분이 계시고 또 이제 이 씨의 역할이 정말 자기가 손발이 돼서 움직인 게 아니고 약간 기획자 같은 거였던 거죠. 근데 이제 몇몇 고객들은 몇몇 전주들은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아마 전화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당시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 내용이 네. 이제 검찰이 당시 피고인들의 공소장에 첨부한 범죄 일람표에 예. 포함이 돼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럼 예.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범죄 일람표. 예. 그러니까 일단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범죄 일람표가 뭔가, 예. 이 재판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예. 검사들이 이제 이게 유죄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러는 게 그렇죠. 죄의 목록인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예.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요. 네. 이제 누가 이제 사람을 죽였다라고 검사가 기소를 하려면 예.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범행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해야만 상대방이 이제 피고가 아니 저는 그 장소에 가지 않았고요. 뭐 그 시간에 딴 데 있었고요. 예. 그 사람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주가 조작도 예. 너는 언제 어떤 너의 거래가 바로 주가 조작이야. 라고 일일이 다 찍어줘야 됩니다. 이게 수천 건이 됩니다. 이 사건만 해도.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쭉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럼 거기에 보면은 날짜, 그리고 계좌주, 뭐 이제 체결량, 체결 가격 이런 것들이 쭉 정리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니 저희가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한 것으로 드러난 1월 12일 거래 중에 51건이 그 정리된 범죄 일람표에 들어있더라. 51건이 검찰 측이 범죄로 보는 그렇죠. 거래가 51건이 있었더라. 예. 그리고 1월 13일 것,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네. 이 거래 내역도 31건이 범죄 일람표에 들어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1월 12일에 공개된 녹취는 이거 말고도 전화를 더 여러 차례 했었어야 했겠네요. 그렇죠. 누군가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김건희 여사인지 아니면 이모 씨인지에 대해서는 뉴스타파도 저도 다 모르는 거고요.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이모 씨가 재판에서 이제 그 신문을 할 때 예.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제 1월 12일 거래를 당신이 했느냐라고 그날은 제가 안 했고 저는 1월 13일부터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월 12일은 김건희 여사가 이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건 1월 12일 오전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제 가격을 보면 아마 오후까지도 다 김건희 여사가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을 입증하는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아마 더 있을 겁니다. 검찰은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걸 공개한 건 이 권오수 회장 측이잖아요. 네. 이걸 재판에서 왜 공개했나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녹취록의 내용만 보면 김건희 여사가 뭐랄까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처럼 보이고 증권사 직원이 이렇게 쭉 가격을 설명하고 살까요 말까요 하니까 사세요 정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권오수 회장 변호인 측에서는 어쨌든 이 사건 주가 조작 전체를 주가 조작이 아닌 것으로 이제 결론 취지가 그러하기 때문에 자, 이 녹취를 보면 이게 어떻게 주가 조작이냐. 그냥 증권사 직원이 권유를 해서 산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녹취록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한 그렇습니다. 건데. 제시를 한 것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네. 이거만 보면은 네. 이거 사실 그 범죄라고 좀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범죄를 조작을 뭐랄까 그 주가 네. 조작을 한 이 씨가 네. 끼어들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건데. 아니죠. 그 행위의 주체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 그 행위 자체는 범죄적으로 보인다라고 검찰이 본 거고 그 행위의 주체가 지금까지는 이 씨였다고 믿었지만 이제 김건희 여사라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작자 이 씨가 끼어들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네.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주가 조작 이 씨, 주가 조작범 이 네. 씨가 주로 했다는 건데 네. 지금 드러난 녹취록 상으로는 네. 김건희 여사도 직접적으로 거래에 참여한 정황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직접 주문한 겁니다. 전화로. 예. 예. 자, 직접- 그러면 예. 예, 말씀하십시오. 궁금해지는 건 통정 매매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김건희 네, 씨가 네. 직접 주문한 것 51건 중에 예. 검찰이 범죄로 본 게 통정 매매인데 통정 매매라고 하면 네. 정보를 서로 주고받은 그렇습니다. 양자가 예. 나는 이 가격에 내놓을 테니까 당신이 그 맞아요. 가격에 사가 이렇게 예. 해서 예. 가격을 조금씩 호가를 높여가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범죄 일람표에는 가격이 어떻게 높여졌는지 과정은 나와 있나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한쪽에 매수 쪽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몇 분 몇 초에 얼마에 2,385원에 뭐 이를테면 3,000주를 매수 주문을 냈는데 그 이모 씨가 운영하는 다른 계좌에서 그로부터 뭐 3분 전쯤 같은 가격에 같은 물량의 매도 주문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둘 다 이제 이모 씨와 관련된 계좌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정매매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통정매매는 이 51건 중에 한 건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뭐 고가 매수, 물량 소진 주문, 허수 매수, 종가 관여 주문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범죄 일람표에 정리를 하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51건 네. 1월 12일에 있고 또 김건희 여사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31건의 거래 내역이 있는데 네. 그럼 이거를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직접 뭐 서면 조사를 한다는 거라 혹은 그렇죠. 뭐 소환을 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질문을 절차죠. 하는 예.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거죠? 있었습니까? 했는지 왜 안 안 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소환 조사는 없었고요. 예. 서면 조사가 있었느냐고 이제 엊그제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여러 네. 의원들이 물어봤지만 예. 검찰총장이 답변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서면 조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음. 이 그 주가 네. 조작에 사용된 계좌가 네. 그 김건희 씨 계좌 외에도 네. 그때 보도에 따르면 99인이라고 하거든요. 91개요. 91개라고 91명의 157개 계좌입니다. 예, 91명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김건희 네. 씨의 그 차이는 뭔가요? 저희가 지난번에 쓴 기사를 읽어보셨다면 거기 제가 다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요. 일단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작전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작전 시기와 2차 작전 시기로 나뉘어지는데요. 1차 작전 시기와 2차 작전 시기의 주 세력에게 주포에게 모두 계좌를 빌려준 것은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이고요. 또 이 그 주식 매수 액수도 전체 91명 중에 아마 4등 정도? 4등 정도고요. 그리고 동원된 계좌의 개수, 김건희 여사의 계좌 중에 지금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는 5개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가장 많은 축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 91명 중에 한 명은 절대 아니죠. 예. 매우 깊이 연루되어 있는 91명 중에 한 명인데 지금까지의 문제는 김건희 여사 좋다 계좌도 빌려주고 돈도 빌려줬는데 이걸 김건희 여사 몰랐다는 거 아니냐 이거였는데 이게 핵심 쟁점인데요. 주가 조작을 몰랐다라는 예, 거죠. 몰랐다는 네. 것인데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보도가 이 녹취록이 공개됨으로써 그 주장이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기각이 정확히는 된 주가 거죠. 조작을 모르는 게 아니라 주가 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윤석열 네, 캠프 그렇게 말할 수도 주장이었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예. 91명 중에서 네. 지금 기소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91명 중에요. 예. 기소된 사람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14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 14명 중에 예. 뭐 제가 그걸 해보진 않았지만 주범격에 해당하는 사람들 5명은 구속이 된 사람들이고요. 9명 중에 역할이 증권사 직원도 있고 뭐 전주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공소장에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 이름이 298번 등장한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예. 그렇게 많이 등장하면 조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예.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전주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권오수 회장의 소개를 통해서 이 씨를 만나게 되고 그 이 씨에게 계좌를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다른 이제 전주들은 조사를 다 받았거든요. 아, 예. 다른 전도 다 조사를 받았는데 예. 기소가 됐는지 그 주규주주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가 3명이었는데요. 야, 김건희 주주주. 여사를 포함해서. 주요 주주. 아, 김건희 여사는 주요 주주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사에 제가 다 써놨지만 네. 이 이모 씨가 권오수 회장이랑 같이 주가를 한번 올려보자라고 한 다음에 좀 하다가 잘 안 됐어요. 안 되니까 권 회장한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더 사줄 수 있는 사람을 몇 명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이 자기 회사의 주요 주주인 자기가 알고 있는 주주 3명을 이 씨한테 소개를 해주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여사였던 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네. 이제 도이치모터스의 이사 신분인 것으로 이사 신분이었다는 어떤 그 서울대 원우수첩이 발견이 되긴 했는데요. 예. 정식으로 이제 도이치모터스에서 이사로 일을 했는지 아닌지에서는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까 박주민 의원 주장은 네. 또 그 1월 13일 녹취록에 네 이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그렇죠. 약간 호칭을 또 이사님이라고 호칭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코마르 콘텐츠 대표인 김건희 대표를 호칭을 안 하고 맞습니다. 이사님이라고 호칭해서 또 네. 이 정황도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주장인 거죠. 근데 저도 이사라고 그렇게- 해도 예. 주식을 사고 팔 권한이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불법인가요? 이제 그거죠. 내부자 정보,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죠. 이제 공공에 이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면 불법이 되죠. 했는지는 근데 그 여부는 아직 아직 모르는 알 수 없죠. 상태고요. 예. 예, 또 하나의 쟁점. 녹취록이 3개인데 하나가 더 남았는데 네. 그러니까 2010년 6월 16일자 녹취록입니다. 네. 이건 좀 날짜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주가 그렇습니다. 조작권 이슈와 절연했다고 한 게 예. 5월에 절연했다고 했는데 예. 6월에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렇죠. 정말 이상한 일이죠. 이건 뭐 대통령실에도 어떤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대로라면 넉 달 동안 계좌를 맡겨서 손해를 받고 예. 더 이상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절연했다. 절연을 하면서 주식을 빼서 다른 계좌로 옮겼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얼씬도 못하게끔. 예. 그런데 주식을 빼서 옮긴 다른 계좌 그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저하고 이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라고 말을 한 거죠. 6월 그럼 1월 16일에. 10일, 13일 거래는 신한금융이랑 예. 한 거고 예. 이거는 다른 동부증권, 그러니까 DB증권 DB증권이랑 증권사 직원이랑 통화한 내용인데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싫었을 거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이제 손해를 보게 했으니까. 손해를 끼치긴 사람이니까 이 사람하고는 이제 얼굴도 쳐다보기 싫을 것 같은데 예. 왜 굳이 이 사람과 절연하기 위해서 사실은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에 놔두고 이 사람이 그 거래할 수 있는 권한만 뺐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또 이걸 다 빼가지고 다른 증권사로 옮겼는데 거기에 또 이 사람이 주문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아무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손해를 있는 겁니다. 끼친 끼쳤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시점 기준으로 하면 4천만 원 손해가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식을 사가지고 10,000원짜리 사서 샀는데 5,000원이 됐습니다. 예. 손해 봤죠. 하지만 아직 안 팔았어요. 나중에 2만 원이 됐습니다. 아, 실현을 한 시점은 아니란 네. 말씀이세요? 그럼 이거 손해 봤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신한에서 돈 뺄 때는 손해를 봤지만 네. 그게 DB로 옮긴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는 그러니까 신한에서 정확히 돈을 뺀 게 아니고 주식을 뺀 네, 거죠. 주식을 뺀 팔지 거. 않은 상태의 네. 주식을. 예.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는 거네요. 이익이 한 실현된 시점이. 시점은. 네. 예. 그걸 저희가 이제 지금 많은 정보가 공개됐기 때문에 지금 네. 맞추어 보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 맞췄습니다. 이제 곧 이제 보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속 보도가 준비가 돼 있다. 그렇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얼마를 벌었는지 저희가 최대한 사실에 좀 뒤늦게 근접하게 여쭤보는 거긴 예. 한데 네. 도이치모터스는 뭐 하는 회사인가요? BMW죠. 그 우리가 흔히 BMW로 예, 말하는 독일 독일 차. 자동차. 이 자동차를 수입해서 국내에 팔 수 있는 그 총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음. 아, 한 개가 아니고요. 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 총판도 아니고 그냥 아마 그 중에 어떤 게 더 큰지 아닌지 제가 확인 여기가- 안 해봤는데요. 근데 뭐 이렇게 상장할 만큼 딜러들이 원래 이렇게 상장들을 하나요? 잘 안 하고요. 네. 그래서 이 회사도 우회 상장을 했죠. 당시에 이제 좀 이제 껍데기만 남은 코스닥 상장사를 하나 사가지고 어. 예. 이제 합병을 하는 식으로 상장을 했었어요. 그 이름만 들으면 엄청나게 큰 회사처럼 들리는데. 그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도이치 모터스 막 이러니까. 근데 이 회사가 그 당시엔 그랬는데요. 도이치 오토월드라고 이제 수원에 큰 이걸 지으면서 예. 회사 사정이 좀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예. 알기로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을 종합하면 네.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당시 윤석열 후보가 네.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됐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은 이거를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네. 고발을 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기자님 취재하시기에도 이게 네. 충분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고 허위 사실 명백하다. 그렇죠. 이제 세 가지 중에 뭐 두 가지는 뭐 어떻게 해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한 가지는 완전히 딱 떨어지는 허위 사실이죠. 그 절연했다는 부분. 네. 1월부터 5월까지 관계가 있었고 그 이후로 네. 끝났는데 네. 6월 18일 날 그분하고만 예. 때는 거래를 못 하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10년 전 일인데 네. 5월인지 6월인지 헷갈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말 핵심적인
오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냐라고 반대쪽에서 말을 한다면. 근데 이게 시기 오류가 아니고요. 예. 절연이냐 아니냐? 그렇죠. 이 전체 전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그 윤석열 캠프 쪽에서 했던 전체의 주장은 예. 이 사람은 한때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고 아하. 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해서 설령 그게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 하더라도 예. 우리는 그거랑 상관없다는 거였잖아요. 네. 우리 제 아내는 음. 그 전제가 무너지는 거죠. 예. 그럼 그 자체로 선거법 위반으로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고. 이게 그건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 마이너, 예, 예, 예. 마이너 이너큐러스라 그래가지고 어제 들은 말입니다. 최영도 의원이. 최영도 의원한테 예.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뭐라고요? 들어서 기억의 예. 차이가 따라 며칠 차이가 나지만 네. 그 며칠 가지고 네. 예컨대 그거 한 다음에도 어느 정도 한 일주일, 2주일, 뭐 네. 3주까지는 이어지다 그다음에 네. 결혼한 것인데 네. 그걸 그 기억에 틀렸다 그래서 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네. 이게 법적으로 인정받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저는 뭐 잘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예. 지점은 제가 예. 보기엔 이제 그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고 해서 여기선 신한증권을 얘기하는 거고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정확히 주식을 뺀 건데 주식을 빼고 절연을 한 다음에 DB증권으로 가서 새 인생을 시작하신 건데 네. 새 인생을 시작한 6월 시점 그러니까 이제 뭐 5월이냐 6월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예, 예. 돈을 빼고 나서 절연한 다음에 새로 시작한 DB증권에서도 네. 이 씨를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라고 예. 말한 대목으로 봐서 예. 여전히 관계가 이어져 있는 거 아니냐는 예. 의심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검찰은- 마이너한 문제라고 하시는데 네. 결국은 중요한 건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해명의 전체 취지와 맞지 않는 몇 가지 이제 진 교수님 표현에 따르면 마이너한 사실이 나온 것인데 예. 이것이 전체 취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좀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거하고 네. 법적 논리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어서 박형준 저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네. 딸이 홍대 시험 안 봤다라고 네. 했는데 실제로 법 시험 봤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법정에서 이게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하듯이 요만큼의 그 네. 사실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이게 곧바로 이제 고발을 하게 되면 바로 유죄가 나올 이런 사안은 좀 근데 아닌 것 어차피요 같고. 현직 대통령 재임 중에는 기소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소추가 안 되니까. 이제 수사는 해봐야 그게 정말로 진 교수님 말씀처럼 마이너한 문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예. DB증권의 대화록만 공개가 돼도 사실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드러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 질문은 이거거든요. 저한테 네. 제에서 안 풀리는 게 뭐냐면, 아니 딱 보면 알잖아요. 대충 우리 보통 네. 이게 뭐 꼭 꼼꼼히 안 따져도 대충 이런 경우가 어떤 네. 경우인지 대충 네. 우리가 이제 경험칙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분명하게 모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명확한 물증이나 증거 같은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네. 건데, 네. 제가 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성년 서울중앙지검장을 시켜가지고 네. 수사까지 했던 사안 네.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이런 증거들도 다 알고 있었을 테고. 네. 근데 왜 그 사람은 기소를 못했을까요? 그 수사도 그 조사도 안 하고. 글쎄요. 뭐 제가 이제 검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예. 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저는 기자 입장이니까요. 예. 정파적인 입장에서 아니 너네 편이 수사해서 기소 못 해놓고 이거 너네 편이 수사했는데도 기소 못한 거 보면 얘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전 무책임하고 게으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거는 사실관계를 따져서 사실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는 거죠.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 죄가 되는 게 문재인 정부는 죄가 안 되고 거꾸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취지는 뭐냐면 예. 이런 거거든요. 민주당 예. 측에서는 네. 검찰 식구라서 봐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거 이제 네. 정파적 해석이고, 네. 제가 볼 땐 이 사람은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정권에서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임명을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판단을 했다면 네.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네. 이게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실 법리 적용이 굉장히 힘든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냐는 거죠. 뭐 여러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검찰 내부에서 뭐 논쟁이 있다, 뭐 하위 검사와 뭐 지도부 간의 논쟁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고, 근데 제가 그런 자세한 사정까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저희 진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2020년 2월에 이 보도를 처음 했을 때 제가 오늘 마음 먹고 나왔는데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것은 청문회 때 내놨지만 영양가 없어 아무도 먹지 않아서 그냥 물린 음식이고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뉴스타파가 또다시 윤 총장을 묻어버리려다가 실패한 듯하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실체가 없는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실체가 네.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침소봉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요, 10초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 진 교수님이 이걸 쓰실 때요, 저희 기사 안 읽고 쓰신 거예요.
아니 네. 뉴스타파의 기사를 제가 다 읽었는데 그러니까 읽었으면 불편하지.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니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동의를 하는 것과 답변을- 이런 식의 비난은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네. 차원에서 예, 굉장히 시간이 큰 없어서요? 의문을 제시했고 거기 답변을 네. 못 하셨잖아요. 논쟁은 제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네. 자, 뉴스타파 신무호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